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종에 오래 종사하며 경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적부터 수입도 같은 연령대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 제법 잘 벌던 편이었죠.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버는 돈으로 부모님과 저 이렇게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화상 중의 화상, 진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 인생을 좀 먹어가며 살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람이 때로는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살면서 뼈저리게 배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당시에는 제게도 너무 상처로 남아있어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제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나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속 끓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저와는 다르게 현명한 선택을 빨리 하셔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이야기해 봅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제게도 말하지 못하겠다는 어떠한 이유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지 죽어도 제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눈치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편을 들며 제게 더 캐묻지 말라 말리기에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예, 연우야, 너 답답한 것도 알겠지만, 아이, 우리 진주 그렇게 된 거 그만 캐물어라. 집안 가장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 너한테 말도 못하겠니? 어머니, 정말 별일 아닌 거죠? 제가 몰라도 되는 일인 거죠? 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 내가 들어보니 별일도 아니야. 도박이나 사고 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 더 캐묻지 말고 그냥 다른 일로 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줘. 알았니?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정말 별일 아니겠지 싶어 더 묻지 않고 덮기로 했죠. 남편 역시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로 제게 미안해하며 다른 일이라도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실업계를 졸업하고 어릴 때부터 한 직종에서만 일하던 남편에게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같은 업계로 이직을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어쩐 일인지 모르겠으나 일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남편은 몸으로 뛰는 일, 짧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이 이것저것 하며 살았어요. 당연히 가장은 제가 되었고 결혼 이후 20년이란 세월 동안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무게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죠. 그러던 중 나이 든 시어머니가 가난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신우가 울면서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알렸죠. 언니, 우리 엄마 가남이래요. 아유, 어떡해요. 아니, 술, 담배도 안 하던 엄마가 가남이래요. 우리 안보험 같은 것도 안 드러났는데 어떡해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자식들이라고 있는 아들은 변변찮은 직업 하나 없이 모아온 돈이며 벌어오는 돈 조옥조옥 살살 까먹으며 살고 있는 판국이었고 나름 한량 같은 성격이라 학생 때부터 천하태평으로 살며 남자 하나 잘 만나 팔자 고칠 궁리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다 보니 그런 집안 뭘 보고 결혼을 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뭐가 씌었었나 봐요. 여러분은 절대 순간적인 감정의 수가 큰 대소사를 해치우듯 치르지 마시길 바라요. 어쨌든 낳아놓은 자식들이 전부 그 모양이다 보니 남편이 실직한 이후로 20년 동안 거의 저 홀로 쎄 빠지게 벌어 모아두었던 돈들은 시어머니의 암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그런지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랍시고 저를 떠받들고 대접해줬죠. 아이고, 우리 예쁜 연우 왔니? 아들내미 있어 뭐해. 열아들 안 부럽지. 우리 착실하고 예쁜 며느리. 내가 자식 복 남편 복은 없어도 이 며느리 복은 타고났나 보다.
덕분에 이렇게 다시 자라나서 걷고 먹고 말하고, 응? 연우야, 먹고 싶은 건 없니? 아유, 엄마, 우리 연우 삼겹살 좋아해. 삼겹살 사다 구워줘요. 아유, 아니에요. 그나저나 어머니, 그 암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진수 씨랑 아가씨도 이참에 암보험 하나씩 들어두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나라에서 수술비 뭐 다 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목돈이 크게 나가는 병이고 혹시 모르니까요. 시어머니도 암보험 하나 안 들어놓고 계시던 판국이라 정말 돈이 쌩으로 많이 깨졌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젊으셨을 적부터 이런저런 보험들을 잘 들어두셔서 걱정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왜인지 보험에 있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보험은 전부 사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에휴, 보험 그거 결국에 다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불안해서 꼬박꼬박 돈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깝게. 나야 재수없어 암 걸린 거라지만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진수가 지금 보험료 몇만 원 그거 낼 형편이나 되니? 그리고 연우 네가 이렇게 잘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은근히 저를 칭송하며 떠받들어주는 듯한 그 말 속에는 제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네들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생각이 엿보였어요. 그때는 그런 빈대 같은 기질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저도 잘 벌 때는 월에 1,000단위로 벌 때도 있고 했으니 가족인데 돈 아까워 말자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뒤 저희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나이 들면 한 번씩 다 걸리기라도 하는 건지 왜 제 주변에서 자꾸만 암 환자가 나타나는 건지 그것도 우리 엄마라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매년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계셔서 위암 초기에 발견을 했고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도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했던 대로 엄마의 수술비, 치료비를 보태기로 했죠. 보험료가 나왔지만 더 좋은 병실 잡아주고 싶고 치료도 안 해본 게 없게 최고로 좋은 거 전부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장녀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어릴 적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일을 쉬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늘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책임감이 강한 첫째,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앞장서서 엄마 치료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다들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며 모았던 것들 전부 아플 때 돈으로 서러울 일 안 만들려고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일 없이 살기 위해 고생했던 것들이니 아깝게 생각 말고 힘 닿는 데까지 보태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와 남편, 신우까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전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같은 암 환자였으니까 위로를 해줄 줄 알았죠. 어머님, 사실 저희 엄마 이번에 위암 판정 받으셨어요. 요새 입원 준비하고 계시고요. 에구머니나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사돈어른 어쩌다가. 아유 나이 들면 서럽다니까 정말. 아이 그래 심각한 건 아니지? 예,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고요. 매년 건강검진 받고 계셔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랑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완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러니? 아유, 다행이네. 수술비랑 치료비랑 많이 나올 텐데 어째? 아, 사돈 어르신네는 암보험 들어두셨댔지? 다행이네 그럼 돈 나갈 일은 없겠어. 사실은요, 제가 수술비랑 치료비 좀 더 보태드리려고요. 병실도 1인실 알아봐드리고 있고 수술이나 치료도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챙겨서 받게 해드려야죠. 어머님 때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저는 안병동 특유의 처지고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시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울까 봐
조용하게 혼자서 쓸 수 있으면서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1인 병실로 알아봐 드리곤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입원 환자가 유독 많고 1인실까지 전부 꽉 차 있던 바람에 결국 1인실을 쓰지는 못했지만 암을 완치하고 퇴원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엄연히 말하면 저희 엄마에게 해드리려던 것들은 전부 시어머니께도 해드렸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사돈어른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나보다 한참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엄마 이제 80세 되셨어요. 어머님보다 좀 많으시죠. 그런데 그건 왜 여쭤보세요? 어머, 그래, 연우야. 내가 70이야, 70. 나랑 다르게 오래 사셨네. 아휴, 내가 암 수술 받아봐서 아는데 그 수술도 나이 들어서 할 게 못 되더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받아야 돼. 괜히 잘못하다 명줄만 짧아지셔. 못 일어나시면 죽는 날까지 누워만 계시다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겠어? 아이고, 근데 기어코 수술을 받게 하겠다고? 듣다 보니 이게 무슨 저희 엄마 죽어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하시더군요. 왜 말 섞기 싫은 사람들 특징 중에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반응이었어요. 이게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리는 건데 말솜씨가 없어서 저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를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긴가민가 해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뒤이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괜히 돈 낭비하지 마라. 너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진수한테 줘라. 얘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아휴, 남자는 이러나 저러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래서 바깥일 해야 한다고들 하나 봐. 결국은 저희 엄마한테 들어가는 제 돈이 아깝다는 소리였던 거예요. 웃기죠? 아니 제가 개고생해서 번 돈 제가 저희 부모님께 쓰겠다는데 왜 제 3자가 아깝다느니 마느니 왈가불가를 하는지요. 게다가 그 돈을 차라리 자기 아들에게 주랍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릿속에서 경종이 댕 하고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니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되죠. 진수 씨가 어머님 10년 뒤에 아파 입원하셨는데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병원비 같은 걸로 돈 낭비하지 말고 세상 떠나시라 하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그런 말 들으면 충격일 것 같은데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보통은 입장 바꿔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고 이해하던데 머리가 나쁘면 역지사지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나 봅니다. 시어머니께 좋게 돌려서 이야기하며 제 입장을 이해시켜 보려 해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부모님께 돈 쓰는 문제까지 남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부터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더더욱 어이없는 소리를 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예, 나랑 사돈이랑 같아? 진수는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은 평생 아들 노릇해야 하지만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이야. 그러게 사돈도 아들 하나 낳으시지 그러셨어. 그러셨으면 네가 이렇게 여기서 가장 노릇하랴 거기서 장남 노릇하랴 힘들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는 네 가정이 있는데 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네 가족들을 아직도 그렇게 챙기고 있으면 어쩌니? 그런 식이니까 진수가 없이 사는 태가 나는 거 아니니? 내 아들 일어나고 너랑 결혼시킨 거 아니었어. 내 말이 틀려? 논점도 흐리고 남아 선후 사상까지 잔뜩 묻어나 정말 답 없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제 남편이 없이 사는 게 제 잘못인가요? 성인이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겨서 빌빌대는 게 왜 배우자 잘못인가요?
도대체 당신 아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셨던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빌빌거리며 살기를 바라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게 제 탓이냐고요? 자기 탓이지. 그런데 이 와중에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앉아서 내내 밥만 퍼먹고 있는 남편 꼴을 보니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제 분노의 화살은 남편을 향했죠. 결국 그날 집에 돌아온 저희 부부는 대판 싸웠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말리는 척도 안 해?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뢰되는 소리인지 몰라? 아니, 어머님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죽게 놔둬라 말아야? 생판 남인 나도 어머님 암 걸리셨을 때 쇠 빠지게 본 돈 가져다 꼬라박아 살려드렸어. 근데 내가 왜 우리 엄마 살리겠다는데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 야, 연우야. 우리 엄마 말 안 통하는 거 하루 이틀이야. 그냥 그러고 넘겨.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거 지겹지도 않아. 그리고 진짜 맞는 말이잖아. 연세 80이 넘으신 마당에 항암 치료 그게 가당키나 해. 하다 돌아가시면. 하다 돌아가시든 말든 우리 엄마가 안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받으시겠다고 하셨어. 병원에서도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고 수술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하자고 했고 당신 어머니보다도 가벼운 수술이라고 했어. 근데 그걸 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냐고. 당신 어머니가 의사야? 너 우리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다. 가장 노릇 좀 한다고 유세 떠는 거야? 참나. 너 마음대로 해. 너 돈 잘 벌잖아. 쎄 빠지게 벌어서 장모님 수술이고 치료고 시켜드려. 누가 하지 말래? 우리 엄마가 그냥 너 걱정해서 한 소리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냐? 내 걱정? 당신 못 들었어? 당신 주머니에 돈 없어서 기죽어 다니는 꼴 못 보시겠으니 우리 엄마 수술비로 쓸 돈 있으면 당신 주머니에 넣어주라시잖아. 아니, 당신이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돈 벌잖아. 아르바이트랍시고 이것저것 하고 다니잖아. 아이고, 그거는 그냥 하시는 소리겠지. 그냥 넘겨버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럼 엄마가 뻔히 네가 나보다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아들 기죽어 있는 거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한다는 거야? 말 나온 김에 제대로 짚어보자. 당신 아르바이트 한 돈 어디다 쓰는 거야? 왜 이 집에서 생활 유지하려고 애쓰는 건 나 혼자냐고. 그동안 그래도 당신이 마냥 놀지도 않고 착실하게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 같아서 저러다 언젠간 마음 잡겠지 하고 기다려준 게 자그마치 20년이야, 20년. 20년이 웃어 지금? 그동안 당신이 생활비로 쓰라고 가져다 준 돈은 얼마나 되는데? 없잖아. 당신이 그걸 생각하고 있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당신 주머니 어쩌고 바깥일 어쩌고 했을 때 당신이 나서서 뜯어 말렸어야지. 당신이 번 돈 이 집에는 한 푼도 안 보태고 당신이 쓰고 싶은데 족족 쓰고 있었으면서.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몰라 하고 신경질을 내며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죠. 남편은 그렇게 싸우고 나서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자기도 제대로 된 일을 하겠다며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한다더라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주지 말고 진작에 대판 한번 쌓을 걸 그랬나? 이렇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다니. 사실 처음에는 그 힘든 택배 상하차 일을 한다고 하길래 얼마나 갈까 싶었어요. 밤늦게 나가 아침에 퇴근하는 식으로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다 보니 얼마 못 버티겠지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도 고작 파트타임식으로 몇 시간씩 찔끔 일하던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마음가짐이었나 봐요. 남들처럼 꽤 진들가니 오래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긴 힘들었겠죠. 20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제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지 먼저 화해를 시도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 고생만 시키면서 나 혼자 속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도 여태껏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다가 며칠 전에 그거 한 번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를 냈던 건지 모르겠다. 나 정신 차렸어. 그동안 힘들게 혼자 짊어지게 해서 미안해. 그 긴 세월을 지켜보고 기다려준 만큼 이제 보답할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나 싶게 180도 달라진 남편을 보는데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착실하고 진득하게 돈을 벌어왔거든요. 부부 사이 다 그렇겠지만 죽일 듯 꼴 보기 싫었다가도 구간이 명관이지. 사는 거 다 똑같고 그놈이 그놈이다 하며 반 포기하고 살게 되지 않나요? 저희 부부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출근하려다 거실에 나와보니 퇴근하고 잠들어 있던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더라고요. 핸드폰 충전도 시켜주고 이불도 좀 덮어주자 싶어 다가갔는데 핸드폰 카톡창이 켜져 있더군요. 갑자기 다 늙은 여자의 촉이 발동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땡땡 팀장이라고 적혀있던 카톡이 맨 위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눌러서 들어가 보니 정말 뒤통수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온갖 알콩달콩 애정 표현에 자기 여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회사에서는 아내 이야기하지 마라 질투난다. 아내랑 방도 같이 쓰지 마라 싫다. 그럴 시간에 더 열심히 돈 모아서 같이 시간 보낼 원룸이라도 하나 마련해보자 등등 아주 둘이서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못하던 게 이제는 불륜까지 저지르고 정말 남자들 한다는 실수만 혼자서 죄다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혼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 번 덮고 용서해주기로 했죠. 20년 세월이 아깝고 어쨌든 조금이나마 철들어 열심히 돈 벌어오려고 애쓰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깨웠어요. 나 당신 카톡창 봤어? 무슨 팀장이랑 불장난 좀 했나 봐. 정리해. 맘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나도 당신이랑 맘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어.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그런데 남편 놈이 들킨 마당에 확실히 하자며 뭐라는 줄 아세요? 들켰네. 들킨 마당에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사실 처음에는 너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돈 번 거 맞는데 나도 이제 웬만한 직장인 만큼 벌고 내가 굳이 당신한테 잡혀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네. 택배 상하차 일하면서 그동안 했던 잔잔바리 아르바이트들이랑은 다르게 제법 월급 같은 돈을 만져보더니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기세등등해진 거였어요. 내가 널 뭘 잡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잡고 살아서 네가 20년 동안 속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한량처럼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았니? 이거 봐 이거 봐. 나 너처럼 기세고 드센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엄마 하는 말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서 따지고 들고 이제는 남편 말까지? 지친다 지쳐. 우리 엄마 암 수술비 치료비 대준 거 하나로 평생 떠받들고 살아줄 줄 알았나 본데. 야, 이제 나도 그 정도 돈 벌어.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하자. 그동안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 좀 잘해줬는데 들킨 마당에 속 시원하네. 이혼 준비해. 남편은 그러더니 팩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20년 넘는 세월 그저 가정 하나 지키고 살겠다고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다면 없는 저인데 그런 저에게 돌아온 보답은 고작 남편의 불륜 그리고 이혼 강요 이런 것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는 제가 그동안 고생했던 세월에 대한 서러움 그런 저에 대한 불쌍함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도 되었어요. 죽어도 이혼 안 해주고 평생 불륜이나 저지르는 불륜 남녀 딱지 붙은 채 살게 놔둘지 더럽고 치사하니 이혼해주고 말아야 할지 하는 그런 고민이요. 그런데 그 고민조차도 오래 할 시간을 안 주더군요.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고 며칠 있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남편의 불륜녀였죠.
그 여자가 제 남편과 자기가 나눴던 톡들을 캡처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톡 내용은 남편이 제게 들킨 이후로 나눈 대화들이었어요. 아내에게 걸렸고 이렇게 된 마당에 이혼하자고 했다. 이혼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내인 저를 정리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러고 나면 우리 결혼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었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불륜녀가 제게 그런 카톡을 보낸 목적은 하나였어요. 네 남편 너한테 완전히 마음 떠났으니까 얼른 이혼이나 하고 놓아줘. 그런데 이 불륜녀가 얼마나 제 모자란 남편 놈을 가지고 싶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사실까지 술술 풀더군요. 당신 남편 전에 회사에서 잘린 이유 알아요? 모르죠? 안 알려줬겠지? 내가 알려줄까요? 그거 회사 상사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 그래요. 술 먹고 나한테 다 털어놨어요. 안 믿을까봐 내가 회사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요. 어디 회사 어디 과장이란 여자랑 바람 피웠다네. 근데 그 가장도 웃긴 게 사장이랑 오래전부터 바람 피우던 관계였대요. 당신 남편은 과장한테 세컨드였고 퍼스트였던 사장한테 밀린 거예요. 사장한테 찍혔으니 안 잘리고 배겨. 이 남자 이렇게 바람 피우는 거 습관인 남자예요. 계속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쪽팔려서 얼른 이혼하고 만다. 불륜녀들은 어쩜 그럴까요? 자기랑도 불륜 저질러서 만난 남자인데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남자라도 좋다고 저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있으니 정말 제 인생도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군요. 불륜녀가 남편의 전 직장 해고 사유를 알려줬는데 거짓일까 하는 의심은 들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회사를 참 열심히도 다녔으니까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고 평일이면 늦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회사를 나가고 회사에서 하는 야유에는 왜 그리 많았던지. 무엇보다 해고 사유를 아내인 제게 죽어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유부남이 회사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면 그렇겠어요? 불륜 아니면 희롱 같은 일밖에 더 있나요? 갈 때까지 가버린 제 인생 이제라도 회생시키려면 남편 껍데기만 안고 살면서 두 연놈들 불륜 커플 딱지 붙여줄 생각은 접는 게 낫겠더라고요. 얼른 이혼해 줘버리는 게 속 시원하고 제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것 같았죠. 저는 불륜녀의 돌발 행동 덕분에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해 줄게. 이혼 서류 준비해서 오늘 서류 주고 가. 도장 바로 찍어줄 테니까. 내일 법원 가자. 아마 남편 신이 나서 달려오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신우이였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구나 싶었죠. 신우가 하는 말이 글쎄 시어머니께서 간암이 재발했다더라고요. 완전 펑펑 울며 제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떡해요. 간암이 다시 재발했대요. 장기를 전이가 되어서 이식도 어렵다고 치료하면서 지켜봐야 한대요, 언니. 우리 엄마 어떡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드는 생각이 이혼 마음을 먹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의 흠이 전혀 안 보였는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그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흠이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람 참 간사하죠. 결국 이전화도 슬퍼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제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전화일 뿐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암에 걸린 건데 안타깝다거나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저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이가 많아 수술을 해도 경과가 안 좋네. 수술비가 아깝네. 치료비가 아깝네. 돈 낭비네. 그 돈 우리 아들 줘라 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던 인간이잖아요.
암 걸린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 본인도 다시 암에 걸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그냥 자업자득 역지사지일 뿐이지 불쌍하지는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암 재발 소식을 듣고 있던 그 순간에도 가장 불쌍한 건 20년 세월 허탕치고도 모자라 시누이에게 또 호구 잡힐 뻔한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아가씨, 미안한데 이제 저한테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요. 에?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니 저희랑 가족이잖아요. 전화하지 말라니요. 우리 이제 가족 아니에요. 나 아가씨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잃은 오빠랑 둘이서 이야기하고 해결 봐요. 나는 이제 아가씨 집안이랑 더 이상은 상관없는 사이니까 난 이제 우리 엄마 수술비 치료비 대느라 바쁠 거라서요. 아,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빠랑 이혼한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랑 제가 둘이서 엄마 그 병원비를 어떻게 다 감당해요? 언니도 우리 가족이고 며느리인데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아가씨, 내가 가족이라고요? 그럼 이거 하나 대답해 봐요. 내 남편 이전 직장에서 뭐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제 질문을 듣자 시누이는 당황하며 말을 자꾸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어요. 아이 언니, 갑자기 그때 일을 왜 꺼내고 그래요? 엄마가 그 이야기 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아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자세히 못 들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게 가족인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씨, 어디 가서 거짓말은 하지 마요. 다 티나니까. 내 남편 이전 직장에서 바람 피웠던 거잖아요. 사장이랑 남편 사이에 두고 양다리 걸치던 과장년. 그리고 사장한테 걸려서 지금 그쪽 업계 발도 못 들이고 있는 거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 둘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숨겼던 거잖아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도 제가 벌어오는 돈들로 호의호식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 최고, 우리 새언니 최고 했던 거 나 다 안다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어요. 어쩜 남편이 바람 피웠던 사실을 온 가족이 일심동체로 뜻을 모아 아내에게 숨기고 그 일 때문에 아내인 저만 개고생하며 살았는데 진실조차도 모른 채 고생해온 세월. 그러면서 며느리가 최고라 치켜세우던 가식적인 시댁 식구들을 떠올리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시누이는 그제야 당황하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언니, 아니. 그건 당연히 오빠가 우리한테 한 번 했던 실수라고 빌고 빌면서 제발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그 이후로 바람 피운 적 없잖아요. 살면서 남자들 한 번씩 다 그런 생각하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바람 한 번 안 핀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빠가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미쳤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가씨, 결혼을 아직도 안 해서 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논리 들어가며 싸고 도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게 아니란 걸 머리로 다 알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이랍시고 지금 바람 피웠던 오빠를 감싸는 거예요? 아가씨는 오빠 감쌀 자격이 없죠. 아가씨도 공범이잖아요, 공범. 오빠 바람 피운 사실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같이 속인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지금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택배 일하면서 마음 잡고 착실하게 살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언니 정말? 아니, 그냥 우리 엄마한테 돈 쓰기 싫어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돈 쓰기 싫어 억지 부리냐는 시누이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엄마한테 돈 쓰기 싫어하는 건 내가 아니라 자기들이면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랑 저를 동급 취급하는데 열받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남편이 바람난 건 가족들도 모르는 사실인 것 같았어요. 아니요. 아가씨네 오빠는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오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불륜녀가 알려줬어요. 둘이 택배 아르바이트 하면서 눈 맞은 것 같던데. 오빠가 이번 바람은 아직 말 안 해줬어요? 아니, 오빠가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오빠가 언니 놔두고 미쳤다고 누구랑 바람을 피워요? 아니, 오빠가 그래요? 그거 언니 착각 아니고요? 아니, 못 들었어요. 불륜녀가 저한테 직접 연락 왔다고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았으면서도 덮어줄 테니 그 여자 정리하랬는데 남편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완전히 맘 떠서 이혼하자고 자기가 먼저 지 입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등신같이 불륜녀 연락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불륜녀한테 아가씨랑 어머님이 속이고 있던 사실까지 듣고 나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가족이라던 사람들이 나한테 속이던 걸 불륜녀가 나한테 알려주네요. 정신이 아주 번쩍 들었지 뭐예요. 언니, 그 여자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에? 그 미친 여자가 누구 집안을 망치려고? 남편이랑 뭐 같이 택배 일하는 사람 같던데 이제 못해도 둘이 합치면 월 400씩은 받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 치료비는 아가씨 오빠한테 이야기해요. 어머님 치료비 얼른 마련해서 보태려면 새며느리로 빨리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그나저나 번 돈 족족 치료비로 들어가게 될 시어머니를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가 좋아하려나? 그건 모르겠네요. 불륜남 좋다고 들이대는 눈먼 미친년이니까 별 생각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아가씨한테 잘 된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어차피 보탤 돈도 없지만 돈 마련해줄 새로운 새언니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질척대지 말아요. 끊어요. 신우이는 자기 오빠의 새로운 불륜 소식으로 1차 충격을 받고 자기네와 인연을 끊겠다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는 제 모습에 2차로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저는 제 할 말만 모조리 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마 그 뒤에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겠죠. 오빠 미쳤느냐? 우리 엄마 암이다. 지금 새언니 말고 엄마 암 치료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미쳤다고 그 돈덩이를 차냐? 이제 어쩔 거냐? 난리를 칠 게 뻔했어요. 우습지 않나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자식인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않고 며느리인 제게 소식을 알리는 게요. 어떻게 보면 돈밖에 보이는 게 없는 그 사람들의 일처리 순서 덕분에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혹시라도 시어머니의 암 재발 소식을 저보다 먼저 들었다면 아마 이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다시 저를 꼬드겼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바람 피우던 거 다 정리할게. 정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그걸 그새 새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 내가 정말 철이 없었다. 한순간에 불장난 같은 거였어. 나 그 여자애한테 마음 하나도 없어. 정말이야. 내가 당신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하나도 안 잊고 있었어. 당신 짐 싸서 나가기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그거 수술비 치료비 좀 대준 걸로 평생 떠받들고 살아줄 줄 알았느냐고. 떠받들고 살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신네들이 오히려 그거 안 고마워해줘서 내가 고맙지. 당신 본 모습 알 수 있었으니까. 사람 본 모습을 보려면 최선을 다해 잘해주면 된다더니 이게 당신 본 모습인 거잖아.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팔려서 그랬던 거야. 그 어린애가 살살 꼬시니까 나도 남자니까. 그래서 잠깐 그랬던 거야. 내가 당신 말고 누굴 만나? 우리 이혼은 없던 이야기로 하자. 내가 잘할게. 앞으로 얼마나 더 잠깐 정신이 팔릴 건데? 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잠깐 정신 팔려서 인생 그렇게 말아먹어놓고 부족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런 거잖아. 당신 살살 꼬신 그 어린애가 알려주더라.
당신이 그 애랑 바람 피우면서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욕을 했고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바람 피우다 잘린 건지까지 술술. 아주 너 좋아 죽겠기에 혼자 가지고 싶은가 봐. 죽어도 본처랑 나눠 가지기 싫은가 보던데? 너 어떻게 얼굴 한 번 한 번 그 여자의 말을 그렇게 믿어? 너랑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내 말을 믿어줘야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이전 회사에서 무슨 바람을 피우다 걸려. 그거 다 사장이 혼자 오해하고 나 부당하게 해고시킨 거야. 나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 당신한테 들키고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이혼하자는 소리가 튀어나온 거지. 진심 아니야. 제발. 우리 엄마 암이라고 하시는 거 들었지? 제발이래. 이제 수술도 못해. 평생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그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우리 부부로 산 세월이 있잖아. 이렇게 냉정하게 영 끊어버린다고? 당신 그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억울하고 당당하면 그 회사가 부당하게 자른 거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때는 엄마랑 아가씨까지 똘똘 뭉쳐 한 가족이 날 바보 만들더니 이제 와서 억울해? 사실이 아니야? 너 치료비 부담돼서 나 지금 붙잡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상간녀랑 둘이 매달 벌어서 너희 어머니 치료비로 꼬박꼬박 내봐. 너희 어머니 이제 70이잖아. 치료받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지. 난 80 넘은 우리 엄마나 챙겨야겠어.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더 잘해드려야지. 아직 팔팔한 너희 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한 푼도 못 써. 어머님한테 그렇게 전해?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어요. 당신 진짜 우리 엄마 이렇게 가는 꼴 볼 거야?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당신도 나중에 마음 불편하고 후회할 거야. 안 그럴 자신 있어? 우리 그동안 산 세월을 봐서라도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자기 엄마 가는 꼴 볼 거냐며 세상 불쌍한 척을 하고 제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던지 몰라요. 자기 엄마 죽는 꼴을 왜 못 보나요? 어머님 죽지 않도록 자기네가 열심히 보필하면 될 문제인데요. 본인이랑 상간녀랑 둘이서 열심히 벌어다 치료비로 꼬박꼬박 대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큰 액수를 턱턱 낼 때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겠죠. 이제 자기들이 그 큰 돈을 내려니 벌벌 떨렸나 보더라고요. 그 수술비 치료비가 얼마인지 이제 좀 감이 오나 봐. 나 솔직히 말하면 그 돈 쓰면서 아깝다는 생각 한 번 안 해봤다. 나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인데 말이야. 근데 지금 당신들을 봐. 친자식인데도 그 금액이 아까워 벌벌 떠는 당신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머님이 돌아가셔? 그건 내가 돌아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아가씨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못해서 돌아가시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해. 나는 더 할 말 없어. 끊는다.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소송까지 하면 당신네들 진짜 길거리 나앉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짐 싸서 밖에 놔둘 테니까 가져가. 집에 들어올 생각, 집 앞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렇게 마지막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 짐을 전부 싸서 집 밖에 던져놨어요.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남편이 문 앞에 찾아와 울고불고 문 두드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이 바뀔 리가 있나요? 20년 넘는 세월 고생한 제 스스로에게 미안해서라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용서하지 않을 생각으로 이혼을 강행했어요. 암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던 시어머니에게도 몇 번이나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저희 엄마에게 막말했던 것들, 아들의 불륜 사실을 숨겼던 것들까지 잘못을 비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다 대답이 없자 암 환자에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굴어야겠냐? 하시며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시길래 그때 딱 한 번 답장해드렸네요. 무리하다 병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 저한테 또 빈대처럼 빌붙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쓰실 에너지 있으시면 회복하시는 데 쓰세요. 이제는 제가 없어서 전에 받던 치료들은 꿈도 못 꾸실 텐데 마음이라도 챙기셔야죠.
하고요. 다 늙어서 돈 벌 곳도 마땅치 않을 테니 한량 같은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받으며 살아갈 시어머니의 인생도, 그런 시어머니를 억지로 돌봐야 하는 불효 자식들의 인생도 모두 쌤통이었어요. 남편은 소송이 겁이 났던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그동안 저를 ATM 기기 취급하며 단물만 쭉쭉 빨고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구린 짓 다 하고 다니더니, 그것만 생각하면 그동안 잘해주고 챙겨줬던 것들이 아까워 화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이런저런 감정이 전부 옅어진 뒤라 웃으면서 술안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네요. 개벌은 남 못 준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정말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남편은 바람 피우는 습관 못 버리고 자기 복 자기가 찬 거였어요. 세상에 참 쓸데없는 인연이 맺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영양가 없는 인연들을 이어가며 고쳐쓸 생각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요즘에 저는 열심히 고생해 본 돈을 전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만 모으고 쓰며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80이지만 아버지가 엄마보다 8살이나 어리셔서 저랑 번갈아 가며 엄마 간호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병원비 치료비도 전부 최고로 좋은 것만 해드리려 했고, 다행히 암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아깝지만 그 세월들 되돌릴 수도 없으니 아까워하는 만큼 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남겨둘 인연, 버려야 할 인연 구분 잘 하셔서 굳이 못 써먹을 인간 고쳐 쓸 생각은 접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쓸데없는 인연은 냉정하게 끊어내시고 귀한 인연들에게만 내 시간과 에너지 쏟으며 소중하고 유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